예, 호남과 광주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녹색 발음을 기대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수도권 상륙작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의 판세를 3번당, 2번당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광주 얘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남희 차장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민의당에서는 네. 8곳 중에 7곳은 확실하게 우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8곳 중에 딱 절반 4곳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광주, 네. 서울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장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당의 천정배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야심차게 영입한 바로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천정배 후보가 거의 네. 뭐 20% 넘게 20%포인트 넘게 지금 앞서면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 가지 4군데 지역구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한 군데 서구 간만 오차 범위 내 접전 이걸 일단은 국민의당 주장처럼 3군데는 앞서는 것 같고요. 나머지 4곳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북부갑은 좀 우세하지만 나머지는 좀 접전이라는 숫자가 좀 있는데 접전을 어떻습니까? 펼치면서 국민의당이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그 광산을을 한번 보실까요? 광산을의 경우는 지금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용섭 전 의원, 이용섭 후보가 지금 국민의당의 권은희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양향자 후보 22%, 천정배 후보 45%면 사실 더블 스코어니까 현재 판세가 굳어진다면 일단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제 저희가 거리에서 만난 분들 중에 양향자 후보 지지가 5분에 1분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잘 안 해주셨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양향자 후보 광주 여상 출신의 고졸 입사 후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승진한 입지전적 인물이잖아요. 밝게 웃으면서 율동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자신이 올린 블로그의 영상을 보면요. 정말 현장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품어주셔야 이 광주가 변합니다. 누가 호남을 분열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을 심판해야 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상한 땅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 4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기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절규에 가까운 선거운동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웃으면서 율동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직전에 보신 그 장면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현재 그 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한 좀 전에 유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역구의 유권자들께서 어느 정도 동의해서 어느 정도 투표할지는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어제 몇몇 표현 자체는 사실은 네. 상대 정당에 대해서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이상한 당이라고 하는 게 어느 당을 의미하는지는 다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유세 과정에서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좀 낮추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네. 허용될 수 있는 측면에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 그동안 현재의 그런 판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요, 양향자 상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광주 여상 졸업해서 고졸이고 여자의 그 당시 이제 1980년대 상황에서는 여성 기업가가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삼성전자 내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한 특히 이남희 차장 생각처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 고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천정배처럼 문재인 대표에 대항하는 상징처럼 된 분한테 붙인 거죠? 그 공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데 그런 천정배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떤 친노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은 네. 굉장히 또 호남에서 오래된 옛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떤 흑수저로 어떤 유리천장을 깬 어떤 좀 신인으로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대비를 이루자는 측면에서 바로 양향자 후보를 공천한 것 같아요. 저는 공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아주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양향자 씨를 공천함으로써 네. 천정배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표적 공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선거 초기만 하더라도 광주에서 전체 분위기가
천정배 의원한테 그렇게 유리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네.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면서 지금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에 저렇게 천정배 후보와 사이에 2배 가까운 그런 어떤 격차가 벌어진 거거든요. 심지어 권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한테 이용섭 후보한테 지고 있는 게 이제 권은희 후보인데 네. 거기도 점차적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간다면 나중에는 여기도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실제로 권은희 후보와 권은희 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 두 후보가 부딪힌 이것도 현재 여기서는 37대 지금 보면은, 33으로 오차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격차가 지금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동안은 이용섭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돼 있었는데 좀 예. 좁혀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광주의 민심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섭섭한 가운데 좀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광산구죠. 광산을 지역을 저희 채널A 제작진에서 현장에서 시민들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광주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 같은 건 굉장히 잘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으로 차라리 가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다는데요. 그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권윤희 씨. 한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혼자 끝났다고 봐야죠. 예. 권은희 씨, 저 안철수 당을 하려고 정권이 바꿔져야 될 게. 나는 이용섭 그 후보를 좋아해요. 2번 국회의원 할 때나 사람 인적 그 어시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갈라져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우리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나라당을 많이 간다대요. 우리가 어떻게 뭉쳐야 사는 건데 김정인 씨도 밉고 안철수 씨도 밉고 다 미워요. 어디다 우리가 한 표를 죽었어요. 서러워요. 다 싫어. 야당. 나 웃는 건도 싫거든. 그러니까 권은희도 보니까 나는 싫어. 전부 야당만 찍으면 안 된다고 우리 광주도 변해야지. 야당은. 지금 보니까 대구의 현상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네요. 늘 우리는 찍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찍을 걸 예상하고 마음대로 정치한다 이런 반작용 때문에 대구도 지금 무소속 비상이잖아요. 예. 지금 대구의 12개 선거구 중에서 지금처럼 야당 또는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없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남 지역으로 따지더라도 19대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 약 93%의 의석을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세 지역으로 따지면은 네. 한 75%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빈틈, 이런 민심을 정치인들이 모를 리가 없지요. 김한길 전 대표 자신은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광주에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김한길 선대위원장이었죠. 사퇴한 지 26일 만인 오늘 내일부터 이제 광주 유세를 다니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동선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야권연대 얘기했던 분인데 그래서 사퇴까지 했던 분인데 무슨 유세냐라고 질문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당시에 그 김한길 의원이 얘기했던 그 야권연대 대상은 수도권이었거든요. 광주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당인으로서 뭔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의 요청도 있기 때문에 유명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세를 가게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김한길 대표 이제 2년 전 초니까 1월이니까 안철수 의원과 합당하기 이전 상황인데 그 당시 광주를 방문했을 때 정말 처절한 광주 사랑, 광주 구애, 호남 구애를 했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게 있어서의 호남은 어머니에게 꾸지람 듣고 갈 것 없는 아이가 찾아가는 외할머니네 툇마루와 같은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꾸지람을 들었을 때 툇마루에서 좀 쉬어야죠. 그 외할머니 댁 같은 곳이라고 평가했던 김한길 대표 어쨌건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광주를 방문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기호 3번 안철수 대표의 당, 국민의당이 약간 지지를 얻는 가운데 역시 안철수 대표 역시 오늘도 전국을 누볐습니다. 오늘의 안철수 대표의 유세 현장 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죠? 의정부입니다. 의정부군요. 갑, 의정부 을 유세를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 호남의 열풍을 수도권까지 이어나가겠다 이런 전력으로 오늘 의정부 유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오늘 포착이 됐죠. 네, 지금 안철수 대표의 마음이라면 뭐 모든 3이라는 숫자만 보이면 기호 3번으로 연결시키고 싶겠죠.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 봐서. 자, 직접 의정부 홈플러스 쪽에 갔을 때도 기자들한테 만났는데 역시 지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대표 요즘 힘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일까요? 보겠습니다. 두 번 만에 또 약간 목이 슬슬 상태가 안 좋아지네. 지금 현재 양당 철밥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반 시민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호남에서는 야권이 재편되어야 된다. 더민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된 지 한 달 부족함을 반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제발 좀 잘하라고 질책하십니다. 저는 이제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자, 요 시간 사이에 정말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인다는 걸 실감하네요. 목소리 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호남에서 처음에 공천할 당시만 하더라도 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지 네. 아니면 국민의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지 네. 그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은 확실하게 국민의당 쪽 후보들이 많게 나오니까 이제 네. 힘이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기호 3번 과연 어떤 정치의 변화를 이끌지 대구와 광주의 민심 저희가 계속 확인한 것처럼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3당의 주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